누군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특정 정치인들을 몰아내듯이 하는 과정은 결코 적합하지 않거든요. 대통령 선거 만약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김혜경 씨의 법카 사건, 대장동 사건으로 완전히 대통령 선거 졌다 이렇게 백석 기록해 놓으면 더 이상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한 거 저 몇 개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었겠느냐라는 것도 물어봐야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 말고 했어도요. 백약이 무효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개인 내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주어를 당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또 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인물 책임론을 피하면 총선 패인 진단이 불분명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님은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총선 백서를 당을 주어로 만들고 인물로 주어로 만든다는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패배 원인에 대해서 대충 덮고 넘어가자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전혜 위원장님은 총선 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를 잘못 이끌어서 참패의 길로 갔다. 이렇게 명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당대표도 사퇴한 분을 굳이 그렇게까지 다시 모욕 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저 총선 백서 TF에서 만들어져 있는 평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 문항이 나온 지 한 2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객관식으로 1점에서 한 10점 정도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 문항 자체가 그 주어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조 심판을 했는데 이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0점에서 뭐 10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 문항들이 공개가 되었을 때 이 문항 자체가 어떠한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아니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있어서 주어를 어떤 개인이 아니라 당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백서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은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점수를 매기는 형태의 그게 수집이 되면은 그 이후에 당사자들을 만나서 필요하다면 뭐 대통령실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평가들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평가 항목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을 주어로 해서 이 총선에 대한 참패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대선에서의 승리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지지율이 낮았던 부분들 그리고 당에서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오면서 어떤 반등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작이 한동훈 위원장인 것이죠. 지금 총선 백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장의 의견과 지금의 평가 항목들로 그대로 백서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책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전혜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어를 한동훈 위원장으로 집어넣고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했던 이른바 총선 전략, 2조 심판론이 효과적이었느냐? 1점부터 10점까지 척도해서 몇 점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이조 심판론이라는 건 저는 좀 잘못되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어가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조 심판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니까 그거는 반대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평가 항목이 객관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되어 있다면 제가 거기에 주관식으로 한동훈은 지우고 뒤에 이조 심판론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 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고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고마움이 참 많죠. 우리 작년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나타났던 서울 6석,
이때부터 국민의힘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을 당시 다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원외위원장, 국회의원 다 모여서 총회에서 언제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해서 써야 되냐 등등 해서 모셔다가 한동훈 위원장으로 정말 총선 한번 해볼 수 있는 기대감을 잔뜩 부풀어 올렸는데 3월에서 4월을 지나는 과정 속에 워낙이나 어려웠던 선거 국면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가 어려워졌죠. 모든 정치는 공과 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과에 집중해서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총선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리가 될 건데요. 누군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특정 정치인들을 몰아내듯이 하는 과정은 결코 적합하지 않거든요. 대통령 선거 만약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김혜경 씨의 법카 사건, 대장동 사건으로 완전히 대통령 선거 졌다 이렇게 백석 기록해 놓으면 더 이상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백서는요, 그 만드는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거를 하나하나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문제는 뭐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개선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짚는 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모습이 오히려 훨씬 큰 문제다. 그러면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한 거 저 몇 개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었겠느냐라는 것도 물어봐야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 말고 했어도요. 백약이 무효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를 물어보더라도 이런 거는 다음에 좀 고쳐야지 도움이 되겠다. 되지만 저게 도움이 되는 게 10%라면 더 근본적인 문제 90%에 해당하는 부분도 결론부에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미래에 도움이 되고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도 등장을 했는데 이게 왜 잊혀지기 싫어서인가요? 아니면 전당대회 진짜 나오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러 해석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치훈 부의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밥도 먹고 도서관에도 나타나고 뭐 그래요. 활동을 좀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재개한 건 아니죠. 뭐 자연인으로서 이제 자연스러운 뭐 당연히 도서관 가서 책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또 뭐 원희룡 전 장관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당직자들하고 밥도 먹고 뭐 그게 하나도 하등 이상할 건 없는데 왜 그거를 자꾸만 정치적 행위로 사람들은 이해를 할까, 받아들일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전당대회 나오시려고 잊혀지기 싫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지금 보수의 정치의 중심이 한동훈이구나라는 인식을 지지자들이 하나씩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뭐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시장님인데 또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그 직전 선거를 패배로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자맥을 선택한 사람을 계속해서 수면 위로 끌어냈거든요. 그러면서 보수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내준 사람이 오히려 홍준표 시장과 같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냥 행보가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해석하게 되고 정치권에서 그걸 분석하게 되고 중심에 올라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한 그 날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0%였는데 지금 하루에 1%씩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한 7월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7월 정도 되면 그때 딱 한 100% 완성되거든요. 저는 점점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 판을 만들어준 거는 홍준표 시장이 1등 공신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나올 가능성은 몇 프로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래 0이었는데 30-40% 이제 세모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30-40% 충분히 정도는 고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단계로 왔다. 강 변호사님.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성 부의장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40%보다 더 돼요? 나올 네, 가능성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나오지 않을까라고 100%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100%까지는 세상에 100%라는 건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당대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당 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물론 지금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룰을 개정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당 내에서 당 지지층에서는 48%라는 거의 예. 과반에 그 육박하는 숫자거든요. 2위인 원희룡 전 장관에 비해서도 13%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예.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 그 전당대회에 있어서 룰을 개정을 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은 당심 100%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그 당선이 되었을 때 당 대표로 되었을 때는 당심 70% 민심 30%였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올 때 당심 100%를 개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금 아까 이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있어서 민심이 몇 %가 들어갈지 지금 예.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일단 현재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8%를 1등이긴 하지만 지금 오차범위 내인 거예요. 2%포인트 차로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도 그 2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룰을 변경을 한다고 해도 뭐 7대3 뭐 이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도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나오든 간에 지금 당장 나와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뒷모습 사진 하나로 언론에서 크게 회자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자발적인 팬카페가 일주일에 한 10,000명씩 지금 예. 회원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게 한동훈의 팬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가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한 6만 명 좀 넘는 수준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출마를 하든 안 하든 한동훈의 팬덤이 계속적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어필을 하려면 이런 팬덤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당에 있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그냥 계속 50대 50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50대 50으로 가고 있는 게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민이 되게 많겠죠.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이면요, 정치 세월로는요, 정치 달력으로 따지면 한 30년 되는 세월이에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길게 남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조금 동정론에 의해서 본인이 뜨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동정론보다 책임론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예. 지금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책임론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안 나오셔도 안 잊혀집니다. 왜? 제가 모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수호신이 있어요. 홍신이라는. 홍준표, 신평.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국민 상식에 맞는 예. 인내심 있는 지금 너무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하시는데요. 예.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다음 당대표는요. 누가 와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알겠습니다. 쉬셔도 제가 볼 때는 1년 내에 저 지도부가 순항할까요? 예. 네, 다시 기회 옵니다. 제가 볼 때는.